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클의 코파운더이자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 박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코클 센스를 이용한 시니어 위험 감지 제품 개발입니다. 예, 모든 것은 한 피칭 이벤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월 이제 도쿄에서 열린 퍼블릭 피칭 이벤트에 참가해서 이제 청중분들 앞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후지노인 요양원의 시게루 이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력만으로 이제 요양원의 다수의 노인들을 케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특히 낙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희 회사 기술이 낙상 감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사실 비슷한 기능은 CCTV를 설치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이 CCTV가 일단 그 요양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CCTV 설치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너무 비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CCTV가 설치되게 되면은 그 노인분들이 너무 샤이하셔서 자기를 찍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그 개별 방 안에는 더군다나 설치가 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소리로 감지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운드 AI 기술은 카메라 없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코클 센스 소리 리스트로 그들의 유스 케이스를 충분히 커버 가능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이제 국가나 다른 시설들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중요했고,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저희는 봤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후지노인 요양원을 제가 1차로 방문했습니다. 그게 3월 16일입니다. 이번 연도였고요. 저 사진에서 보시는 저곳이 이제 후지노인 요양원입니다. 이제 1970년도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었고 좀 이제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바로는 일단 요구사항은 세 가지 사운드 이벤트를 감지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서드라는 게 쿵 하는 소리고, 스크림은 깍 하고서는 이제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다음에 서로 싸우거나 할 때 고성이 오갈 때 그 고성이 옐입니다. 이 세 가지 소리 감지에 관심이 있으셨고, 지금 50호실이 그 요양원 안에 있었는데 거기를 동시 모니터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작 환경 관련해서는 일단 콘크리트로 지어진 시설이었기 때문에 낙상이 있더라도 굉장히 이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시설이어서 그런 점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시골에 있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나 공사장 소리 이런 심한 소음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POE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불가했는데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랬고요. 또 반면에 요양원 전체를 커버하는 와이파이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한된 사항으로는 일단 하드웨어 장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었고, 저희가 메인으로 이제 타겟팅하는 엑시스 카메라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요양원 직원들이니까 자체적으로 API나 SDK를 가지고 자체 도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코클 센스 for Nursing Homes라는 이 프로덕트 이름을 가지고 페이즈 1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프로덕트의 목표는 사고 발생 시에 요양원 직원들이 소리 인식 알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낙상이 있었을 때 403호에서 낙상 발생 추정이 되니 확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뛰어 올라가서 이제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액션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SDK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패키지를 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디바이스 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코클 센스라는 어떤 컴프레hensive한 사운드 AI를 가지고
클라우드 API나 엣지 SDK로 디스트리뷰트하고 그거를 다시 재포장해서 뭐 엑시스 같은 시큐리티 카메라의 플러그인을 제공하거나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저희가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착하게 된 게 요 라즈베리 파이 제로 2W라는 디바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저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에 리스피커 2마이크 햇이라는 보드를 이제 마운팅해서 사용했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당시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6대만 설치할 수 있었고, 공용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시스템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낙상이 있을 때 저 디바이스 쪽에서 SDK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서드 신호가 감지가 됐다. 이거는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버에 전달을 하고 서버 백엔드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주거나 또는 포스트 액션을 통해서 이메일로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완성된 프로덕트를 가지고 제가 2차 방문을 4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쿵 소리가 났을 때 디바이스에서 저 소리를 잘 감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한 위치는 1층에 있는 정문, 그리고 식당, 그 다음에 복도 이렇게 세 곳이 있었고 2, 3, 4층에 세탁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50개에 달하는 그 각 호실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공용 공간에 설치됐다는 게 이제 그렇고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거는 too many notifications issues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알림이 갔고 또 이제 위에 스마트폰 위쪽으로 알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리더빌리티도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게 굉장히 불편했고요. 너무 많은 알림이 온다는 거는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알림이 아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발생했을까요? 일단 서드라는 클래스가 저희가 메인 서비스로 제공했던 클래스가 아닙니다. 일단 시큐리티 관련된 클래스를 저희가 주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습 백로그에 있었던 클래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성도가 떨어졌던 게 있었고요. 저 바디폴과 서드가 이제 1대1로 매칭하는 클래스가 아니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그 개별 공간에 조용한 방 안에 설치되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민감도를 굉장히 올려놨는데 공용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뭐 세탁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소음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사실 여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가 간헐적으로 연결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 디바이스가 동작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뭐 이게 정상 동작 여부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했고요. 오랜 기간 이 디바이스에서 알림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럼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고 그럼 저희 측에서도 백엔드 개발자분들과 소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좀 주세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도 리더빌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저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디스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문제 1, 2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시게루상이 그 일본에서 물리적인 서포트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었고 저희가 예상 못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즈 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페이즈 2의 액션 아이템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Too many notifications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디바이스가 6개지만 나중에 50대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만 하는 문제였고요. 디바이스 연결 끊긴 문제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저렴하고 마이크를 탑재했으며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운 디바이스 모델을 하나 선정해야만 했습니다. 또 요양원 측에서 이제 한 10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10개를 이제 저희가 설치해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오피스 환경에서 가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해결했고, 2, 3, 4번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은 3주 이상 저희 오피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해결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하면 오렌지파이 제로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모델인데요. 일단 이거의 장점은 저렴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97달러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거기에 패키지에 케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마이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만족스럽고 이더넷 포트가 있어가지고 원격 지원할 때 그런 이제 좀 프로세스가 편리해진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좀 CPU와 메모리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저희 코클센스 SD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운사이즈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를 소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 디바이스 모니터링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알림을 2차원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이제 1차원적으로 이렇게 쫙 쌓이는 이런 알림을 시리얼하게 쌓이는 거를 이제 좀 보기 쉽게 해석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디바이스 종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운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또 저 서클 사이즈가 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서클의 그 컬러가 소리의 종류로 맵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최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주 이제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디바이스 연결 끊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 해결책을 도입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산을 비동기적으로 능력하게 바꿈으로써 해결했고, 두 번째는 이제 OS 세팅을 통해서 8시간마다 주기적인 재부팅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바이스가 주기적으로 라이브니스 신호를 서버에 보내게 함으로써 이 디바이스 정상 동작 여부를 시각화해서 사용자가 체크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디바이스가 연결이 끊겼으면 이런 이제 가서 뭐 재부팅을 물리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차 방문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는 혹시나 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일주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이슈를 체크했고요. 시계로상은 저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스마트폰 알림을 꺼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무실 중간에 저 아이패드로 항상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직원들한테 이걸 이용해서 모니터링 해라 라고 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페이즈 3가 시작됐는데요. 페이즈 3에서는 일단 디바이스를 40대, 지금 10대가 이미 가 있죠. 그래서 40대를 더 공급하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가 아직 좀 프로토타입 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키는 게 있었고, 여기서는 안정성도 개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된 인터페이스도 제공해야만 했고, 또 몇 가지 고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바이스가 50대가 되면은 한눈에 이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사운드 이벤트가 발생한 디바이스를 가장 상단에 위치시키게 함으로써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막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던 게 주요 개선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어로 쓰여진 사용 가이드 문서와 브로셔를 제작해서 타 기관에 소개를 하도록 했고요. 결제 가이드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추가 디바이스는 이렇게 40대를 구입해서 조립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의 룩 앤 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개발자들 분들과 저희가 협업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차 방문은 10월 19일 날 한 달 전쯤에 있었는데 이제 50대의 디바이스가 각 방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중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코클 센스 for Nursing Homes는 요양원 직원들이 시설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운드 모니터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솔루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국내 의사가 생길 만큼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잘하는 소프트웨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입니다. 그리고 코클은 다른 시설과 국가들로 관련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에어비앤비나 홈 프로텍션 등 소리 인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